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양국의 관계자 전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협상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 특검의 오산 미군 군기지 압수수색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미중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언급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기까지 했던 이 사안이 최근 주한 미군이 지난 10월 3일 우리 정부에 해명 요구 서한을 보냈던 사실이 보도되어 다시 한번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대단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앤드 리뷰입니다. 저희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핫한 이슈들을 골라서 팩트만을 정리 분석하여 최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특검이 오산 비행장을 압수수색한 것이 소파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과 우리 측의 주장을 리뷰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당장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는 물론 더 장기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군사동맹 관계 규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미묘하지만 크리티컬한 시점의 크리티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 정부가 현재의 관세 협상 국면과 이 사안을 엮어 반미 기조로 정책 방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팩트 리뷰를 통해 현황과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협정은 1966년에 체결된 이래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미국 측에서 소파의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 심지어 미국의 주권 침해로까지 인식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한미 간 신뢰와 주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제 이 논란의 배경과 세부 사항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에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공군 중앙방공통제소 MCR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내란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군의 승인과 인솔하에 진행되었다고 특검 측은 주장합니다. 오산기지는 한미 공동사용시설로 MCRC는 한국공군이 운영하는 핵심 통제소입니다. 이곳에서 특검팀이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미군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군관리구역을 사전 협의 없이 통과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서 2025년 10월 3일 주한미군 부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명의로 항해 서한이 한국 외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서한의 요지는 소파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한국군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으며 소파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맥락을 더 이해하기 위해 오산기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한미연합작전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발생한 압수수색은 단순 수사가 아니라 양국 군사협력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만약 이 논란이 확대되면 한미연합훈련이나 정보공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양측의 구체적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군관리구역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한국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소파 제2조 즉 시설 및 지역의 부여에 관한 조항과 제22조 즉 형사관할권 조항을 근거로 협정 위반을 주장합니다. 미군 측은 특검팀이 미군 구역을 무단 통과하며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미군의 시설 보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소파는 미군 사용시설에 대한 한국 측 접근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검의 압수수색은 한국군 승인과 인솔하에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한국군 관리구역인 MCRC에 한정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즉 한국법 적용이 우선되며 소파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MCRC는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법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사건으로 한국 내에서는 주권 침해와 미군 특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파 협정의 주요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는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조는 시설 및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미군이 대한민국 내 시설 사용권을 부여받으며 공동사용시설에 접근은 합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오산 공군기지와 같은 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조는 법의 존중에 대한 것으로 미군이 한국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대로 한국 측도 소파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양측의 상호 존중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형사관할권에 관한 조항으로 한국 당국의 수사 시 미군과의 협력이 요구되며 증거 수집 상호 지원을 강조합니다. 압수수색처럼 수사행위에서 사전 통보가 관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조는 공동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소파 이행 관련 분쟁은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이번 사건 해결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소파는 미군 시설 내 한국 당국의 압수수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미군의 사용권 보호와 수사 협력을 강조합니다.
형사관할권 위반 가능성은 미군의 주장처럼 사전협의 미비로 볼 여지가 있지만 특검 측은 한국군 인솔하에 진행되었다는 해명으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의 양측 협력 원칙을 고려하면 형식적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2조의 수사협력 조항은 상호 지원을 명시하지만 구체적 프로토콜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특검팀이 미군 허가 없이 구역을 통과했다면 위반이지만 한국군 인솔이 있었다면 이는 내부 프로토콜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내용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를 위해 미군 시설 내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프로토콜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분쟁 해결의 핵심 기관인 공동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소파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국 외교부 대표와 미군 USFK 대표가 한 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운영은 회의 소집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환경문화재형사관할 등 하위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처리합니다. 기능으로는 소파 분쟁 해결, 시설 결정, 협정 개정 논의를 담당하며 미해결 시 양국 정부로 회부됩니다. 이 사건처럼 압수수색 논란은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위원회는 1967년 발효 이래 지금까지 수백 차례 회의가 열렸고 최근 204차 회의에서 민군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가 필수인데 이번 사건에서 미군 측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 사안은 외교부나 국방부로 에스컬레이션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가능성은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한국은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의 선택적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았고 미국도 1986년 철회했습니다. 유사 사례처럼 소파 분쟁은 내부 메커니즘으로 주로 해결되며 양국 동의 없이는 ICJ 제소가 불가능합니다. 소파는 공동위원회를 우선으로 하며 군사안보 성격상 외교적 타협이 우선됩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유엔 산하기관으로 선택적 관할권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처럼 ICJ 제소를 거부한 전례가 있고 미국은 니카라과 사건 후 관할권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해결 경로는 우선 외교 채널을 통해 초기 논의가 이뤄진 후 공동위원회 회부로 본격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군의 체면 회복을 위한 프로토콜 개선과 함께 한국 측의 유감 표명 등이 가능하며 한미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 회의에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0월 말 11월 초에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릴 수 있고 여기서 압수수색 시 사전 통보 규정을 강화하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한미 SMA 즉 특별조치협정 협상처럼 이 논란이 방위비 분담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조용히 봉합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사건을 베리피셔스 레이드로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직설적 스타일을 고려하면 그는 주한 미군 주둔비용 재협상으로 소파와 방위비 분담을 연계해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여러 거래 제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극단적 파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의 과거 행보를 보면 2019년 한국 방위비 5배 증액 요구처럼 강경했지만 결국 적정선에서의 타협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이 사건을 레버리지로 적극 사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현실적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1월 공동위원회에서 압수수색 프로토콜 강화가 논의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소파 개정 논의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협 등으로 양국 간의 동맹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이슈로서 양측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설픈 반미 선동이나 기타 신중치 못한 정책 방향으로 양국 간의 관계에 심각한 데미지를 피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검의 사과 및 해당 특검의 사퇴 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앤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핫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